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한국신재생 서비스 하이존TV입니다. 태린이 살리나와 함께하는 초보 가이드 5탄. 오늘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금식 수익을 보장받는 태양광 발전 사업. 하지만 각종 규제와 한전 선로 개통 용량의 한계로 좋은 태양광 부지를 구하는 것은 꽤나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이더라도 입지 선정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듯이 좋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 환경을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진입로를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인허가가 용이한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전 개통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체크리스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환경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정남향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부지의 환경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남향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방향이 동남향 혹은 서남향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악영향을 미치는 음영이 없는 곳이 좋습니다. 주변에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높은 산이나 건물 혹은 수풀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사량, 온도, 풍속, 그 지역의 기후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사량은 지역에 따라서 발전 시간이 6시간까지도 나오고 또 안 좋은 곳은 낮게 나옵니다. 상습 안개 지역이라면 발전량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고르고 평평한 곳이 좋습니다. 경사가 좁다면 토목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사가 없고 평평한 곳이 좋으며 경사 15도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진입로의 확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자재를 운반하고 건설 후에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진입로는 필수입니다. 또한 모든 건설 개발 행위 운영 지침에 의하면 포장된 3m 이상의 공용 도로가 필요합니다. 포장된 도로이더라도 포장 주체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만약 사유지라면 사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비포장 진입로, 맹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을 해야 하거나 사전 동의가 필요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진입로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인허가의 용이성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절차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하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인허가입니다. 인허가가 용이하다면 부지 선정으로 아주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그 기준이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인허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도로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거 밀집 지역과의 이격거리는 얼마인지, 관광지 문화재의 이격거리, 경지 정린된 농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어떤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각각인 지방자치 조례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한전 개통 연계의 가능성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도 한전 개통 연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 변전소의 여유 용량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여유 용량이 남아 있다면
삼상 전주와의 거리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삼상 전주가 태양광 발전소 부지와 200m 이내로 위치해 있다면 거리 시설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m 이상으로 떨어져 있다면 미터당 거리 시설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사에 접수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한전 선로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경우입니다. 이 예비 사업주님은 부안에 발전소를 설치하시고자 하셨고 이미 2년 전에 계약을 하시고 발전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까지 난 상태셨습니다. 하지만 연계 용량이 안 되어서 놔두고 있다가 최근에 용량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지만 시설 투자비가 2년 전에 비해서 약 3,4천만 원 가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실 건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경우입니다. 한전 용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얼마 동안 지연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량 확보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치단체 조례에 저촉된 경우입니다. 의뢰가 들어온 주소지는 무주군 무주 용포리인데요. 용포리의 경우에는 최근 저희가 분양을 마치고 한창 발전소를 공사 중인 곳입니다. 이 부지와 저희 발전소 부지와는 채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의뢰를 받은 부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상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 이격거리도 맞지 않고 마을과의 이격거리도 맞지 않는 등 자치단체 조례에 저촉돼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마안면에 위치한 이 부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준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했으며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고 한전 선로 용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차 검토를 마치고 2차 검토를 들어가 보니 겨울철에는 일사량이 많지가 않아서 발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업주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시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사항을 알고 계시더라도 예비 사업주님 혼자서 알아보시기에는 전문적인 사항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지원만 주신다면 부지 환경에서부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부합하는지 한전 선로 용량은 남아있는지 1차적인 검토 후 수익성 분석까지 해드립니다. 무료 컨설팅으로 진행되니 위에 나오는 컨설팅 담당자나 대표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